위대한 일은 충동이 아닌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고흐가 남긴 이 한마디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이었다. 1890년 7월 29일 프랑스 오베르쉬르 우아즈의 작은 여관방에서 37세의 화가가 숨을 거두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막 완성한 그림이 놓여 있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그림을 그렸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평생 9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뿐이었다.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 400프랑에 팔렸을 뿐 나머지 899점은 모두 팔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 동료 화가들은 그의 그림을 비웃었고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을 무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붓을 들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왜 고흐가 포기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다. 어떻게 고흐가 매일을 살아냈는가다.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정신병에 고통받으면서도 그가 매일 붓을 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작은 것들의 연속이라는 철학 때문이었다. 고흐는 27세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늦은 나이였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배울 때 그는 화랑 직원으로, 교사로,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다. 모든 일에서 실패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다. 말이 어눌하고 사교성이 없으며 감정 기복이 심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27세에 그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완전한 초보자였다. 연필을 쥐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명암을 표현하는 법도 몰랐고 원근법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연필을 들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스케치북을 놓지 않았다. 처음 그린 그림들은 형편없었다. 비율이 맞지 않았고 색감도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흐는 이렇게 썼다. 위대한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재능이 아니라 반복으로 자신을 만들어갔다. 천재성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화가가 되었다. 매일의 의미. 사람들은 성공을 한순간의 결과물로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으로 여긴다. 하지만 고흐는 달랐다. 그에게 성공은 매일 아침 붓을 드는 것이었다. 오늘 한 점을 그리는 것이었다. 내일 또 한 점을 그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전부였다. 고흐가 화가로 활동한 기간은 정확히 10년이었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이 10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돈이 없거나 상관없이 그림을 그렸다. 900점이 넘는 작품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루에 한 점씩, 때로는 하루에 2점씩 그렸다. 네덜란드 에텐에서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 그는 농부들을 그렸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감자를 캐는 노인들, 씨를 뿌리는 농부들. 그들의 모습을 수백 번 그렸다. 같은 포즈를 반복해서 그렸다. 왜냐하면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똑같은 농부를 10번도 더 그렸다. 첫 번째는 어색했고 두 번째는 조금 나아졌다. 세 번째부터 손에 익기 시작했다. 10번째가 되어서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것이 그림을 배우는 방법이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이 진리를 잊고 산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일주일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어하고 한 달 만에 몸매를 바꾸고 싶어한다. 유튜브에는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영상들이 넘쳐난다. 3개월 만에 100만 장자가 되는 법, 21일 만에 인생을 바꾸는 법. 하지만 고흐는 말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위대한 일은 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생겨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견디는 것이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고흐는 인물화를 그리기 전에 해부학 책을 공부했다. 뼈의 구조, 근육의 형태, 관절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익혔다. 재미없는 작업이었다. 따분하고 지루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는 매일 1시간씩 해부학 스케치를 했다. 수백 장의 습작을 그렸다.
이 지루한 반복이 나중에 그의 인물화를 빛나게 만들었다.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을 만났을 때 그는 색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그의 그림은 어둡고 칙칙했다. 갈색과 회색뿐이었다. 하지만 인상파의 밝은 색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색채 이론책을 읽고 색상원을 외우고 보색 관계를 연구했다. 그리고 매일 색채 연습을 했다. 같은 풍경을 다른 색으로 그려보았다. 노란색으로 한 번, 파란색으로 한 번, 빨간색으로 한 번, 수십 번 반복했다. 사람들은 고흐의 노란색을 천재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노란색은 수백 번의 연습에서 나온 것이다. 매일 조금씩 색을 익혀가며 얻은 결과다. 아르에서 해바라기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해바라기 연작을 그렸다. 똑같은 해바라기를 7번 그렸다. 왜 7번이나 그렸을까?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구도를 잡았고, 두 번째는 색을 맞췄고, 세 번째는 질감을 표현했다. 네 번째부터 자신감이 생겼고, 7번째에 이르러서야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다. 사람들은 마지막 작품만 본다. 완성된 걸작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습작이 있다. 실패한 그림들이 있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버린 스케치들이 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걸작도 없었다. 작은 것들의 연속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고흐는 재능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화랑 직원이었을 때 상사는 그에게 미술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도사였을 때 교회는 그에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다고 했다. 화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료들은 그의 그림이 조잡하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재능을 믿지 않았다. 그는 노력을 믿었다. 매일의 작업을 믿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실력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는 실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하루하루 자신을 조각해가는 사람이었다. 실패의 가치. 고흐의 그림은 대부분 실패작이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편지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을 비판했다. 이 그림은 색이 맞지 않는다. 저 그림은 구도가 어색하다. 이것은 너무 어둡고 저것은 너무 산만하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그림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참고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고흐는 이것을 알았다. 오늘 실패한 그림이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잘못 그린 선이 다음번에 올바른 선을 긋게 만든다. 어색한 색감이 나중에 조화로운 색채를 찾게 해준다. 헤이그에서 그림을 배울 때 그는 안톤 마우베라는 화가에게 배웠다. 마우베는 당시 유명한 화가였다. 고흐는 그에게 수채화를 배웠다. 하지만 서툴렀다. 물감이 번지고 색이 섞이고 종이가 찢어졌다. 마우베는 화를 냈다. 내게는 재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흐는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서 연습했다. 매일 수채화를 그렸다. 처음에는 한 장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 10장을 그리면 10장 모두 실패작이었다. 하지만 100장을 그리자 한두 장은 봐줄만해졌다. 1000장을 그리자 자신감이 생겼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한 번 실패하면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2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고흐는 달랐다. 그는 실패를 당연하게 여겼다. 실패는 배움의 일부였다. 잘못 그린 그림이 많을수록 제대로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고흐는 동생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 말은 토마스 에디슨의 말과 비슷하다. 하지만 고흐가 먼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 아르에서 고갱과 함께 지낼 때 고흐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고갱은 뛰어난 화가였다. 완성도 높은 그림을 빠르게 그려냈다. 고흐는 자신과 비교되었다. 고갱의 그림은 세련되었고 자신의 그림은 조잡했다. 고갱은 계획적으로 그렸고 자신은 충동적으로 그렸다. 이 비교가 고흐를 괴롭혔다. 자신이 형편없는 화가라고 느껴졌다. 고갱과 함께 있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졌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났다. 유명한 귀 절단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랐다. 하지만 이 실패의 시간이 고흐를 성장시켰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고갱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퇴원 후 그는 더욱 열심히 그렸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졌다. 고갱을 흉내 내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렸다. 이때부터 그의 그림이 진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별이 빛나는 밤, 아이리스, 아몬드 꽃 같은 걸작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다. 고흐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어떤 화가인지 알게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이런 깨달음은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 실패에서 온다. 현대인들은 실패를 숨긴다. 소셜미디어에는 성공한 모습만 올린다. 행복한 순간만 공유한다. 하지만 진짜 삶은 그 뒤에 있다.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가 있다.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도 없다. 고흐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동생 테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늘 그린 그림이 형편없다고, 자신이 재능 없는 것 같다고,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내일은 다시 그려야지. 이것이 핵심이다. 실패를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하는 것이다.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흐의 편지를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거의 매일 자신을 의심했다. 화가로서의 재능을 의심하고 작품의 가치를 의심하고 미래를 의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그림을 그렸다.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 확신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다. 확신은 나중에 온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 고흐는 확신 없이 10년을 그렸다.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화가로 성공할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의미였다. 오늘 한 점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작은 것들의 힘. 고흐가 가장 사랑한 주제는 평범한 것들이었다. 해바라기 밀밭, 별이 빛나는 밤하늘, 낡은 의자, 농부의 신발. 거창하지 않았다.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평범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농부의 신발을 그린 그림이 있다. 낡고 해진 신발 한 켤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물건이다. 하지만 고흐는 이 신발을 여러 번 그렸다. 왜냐하면 그 신발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신고 걸었던 길이 있었다. 땀과 흙과 시간이 배어 있었다. 작은 것들이 위대한 것을 만든다. 고흐는 이것을 알았다. 한 점의 그림은 수백 개의 붓질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붓질은 작지만 모이면 걸작이 된다. 해바라기 한 송이는 작지만 모여서 그림이 된다. 별 하나는 작지만 모여서 밤하늘이 된다. 현대인들은 큰 것만 추구한다. 대박을 꿈꾼다.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어하고 한 번에 유명해지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일어나도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성공은 작은 것들의 축적이다. 고흐는 매일 산책을 했다. 들판을 걷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림 소재를 찾았다. 특별한 것을 찾지 않았다. 그냥 눈에 띄는 것을 그렸다. 길가의 나무, 지나가는 농부, 저녁 노을, 아침 안개.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그의 작품이 되었다. 아르에서 그는 우체부 조제프 룰랭을 그렸다. 평범한 우체부였다. 특별한 외모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었다. 하지만 고흐는 그를 6번이나 그렸다. 룰랭의 가족들도 그렸다. 부인, 아들들, 아기까지. 왜 평범한 우체부 가족을 그렸을까? 고흐는 평범함 속에서 숭고함을 보았다. 매일 성실히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았다. 화려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룰랭은 매일 우편물을 배달했다.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작은 일이 모여 세상을 움직인다. 고흐 자신도 작은 일을 했다. 매일 그림을 그렸다. 한 점 한 점 완성했다. 아무도 사지 않아도 그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렸다.
이 작은 일의 반복이 결국 900점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매일 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도 계속하라.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매일 한 페이지씩 쓰라. 그것이 모여 책이 된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10분씩이라도 움직여라. 그것이 모여 건강해진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어라. 그것이 모여 지혜가 된다. 고흐는 색채를 연구할 때 작은 색상 샘플들을 만들었다. 작은 종이에 다양한 색을 칠해보았다. 노란색 100가지 톤, 파란색 100가지 톤. 하나하나 칠하고 비교했다. 지루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샘플들이 나중에 그의 독특한 색채를 만들었다. 드로잉 연습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매일 기초 연습을 했다. 직선 긋기, 곡선 그리기, 원 그리기. 화가가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기초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기초를 건너뛴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 기초 연습은 지루하니까 대충 넘어간다. 하지만 기초 없이는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작고 지루한 것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 고흐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매일 작은 발전을 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선이 조금 더 정확하다. 내일은 오늘보다 색이 조금 더 조화롭기를 바란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것이다. 생시랑 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는 병원 정원을 그렸다. 같은 정원을 여러 번 그렸다. 아침의 정원, 저녁의 정원, 비 오는 날의 정원. 똑같은 장소였지만 매번 달랐다. 빛이 달랐고 색이 달랐고 느낌이 달랐다. 고흐는 이 작은 차이들을 포착했다.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 이것이 예술가의 눈이다. 하지만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매일 관찰하고 매일 그리면서 눈이 발달한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작은 색의 변화, 미묘한 빛의 차이, 순간적인 표정의 변화. 우리 모두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매일 집중하면 된다. 요리하는 사람은 매일 요리하면서 맛의 미묘한 차이를 알게 된다. 글 쓰는 사람은 매일 쓰면서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하게 된다. 운동하는 사람은 매일 움직이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작은 것들에 집중하라.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하라. 고흐는 10년 후를 계획하지 않았다. 오늘 무슨 그림을 그릴지만 생각했다. 이 오늘들이 모여 10년이 되었다. 인정의 부재. 고흐는 생전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무시했고 대중은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다. 동료 화가들마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미술계의 아웃사이더였다. 파리의 화랑들은 그의 그림을 전시하기를 거부했다. 너무 거칠다는 이유였다. 색이 너무 강렬하다는 이유였다. 기법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유였다. 고흐는 자신의 그림을 팔 수 없었다. 동생 테오가 운영하는 화랑에서조차 팔리지 않았다. 평생 단 한 점만 팔렸다. 붉은 포도밭. 1888년에 그린 그림이 1890년 브뤼셀 전시회에서 400프랑에 팔렸다. 당시 400프랑은 작은 돈이었다. 다른 화가들의 그림은 수천 프랑에 팔렸다. 하지만 고흐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판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렸다. 인정받지 못해도 그렸다. 팔리지 않아도 그렸다. 비난받아도 그렸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의미였기 때문이다. 남들의 인정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흐는 동생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야 한다. 그것이 인정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이것이 예술가의 자세다. 현대인들은 인정에 목말라 한다. 좋아요 숫자에 연연한다. 댓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창조성을 죽인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고흐는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 당시 인기 있는 화풍을 흉내내지 않았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다. 이 고집이 그를 독창적인 화가로 만들었다. 생시랑 드 프로방스 정신병원에 있을 때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이었다. 팔릴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작업실로 갔다. 캔버스를 세우고 물감을 풀고 붓을 들었다. 이 시기에 그린 아이리스와 별이 빛나는 밤이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다. 인정은 나중에 온다. 때로는 죽은 후에 온다. 고흐가 죽고 몇 년 후부터 그의 작품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만약 고흐가 인정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도 한 점도 그리지 못했을 것이다. 기다리다가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인정 없이도 작업했다. 박수 없이도 무대에 섰다. 고흐의 편지를 보면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는 자주 고독하다고 썼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썼다. 고독 속에서 나는 더 많이 본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 고흐는 자신의 그림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자신은 알았다. 오베르 쉬르 우아제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낼 때 그는 하루에 한 점씩 그림을 그렸다. 70일 동안 70점을 그렸다.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이 그림에는 어두운 하늘과 거친 붓터치가 있다. 불안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생명력도 느껴진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최선을 다해 그렸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현대의 예술가들, 작가들, 창작자들에게 고흐의 삶은 위로가 된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인정은 통제할 수 없다. 남들이 언제 알아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작업은 통제할 수 있다. 오늘 무엇을 할지는 자신이 결정한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난과 질병. 고흐는 평생 가난했다. 동생 테오의 경제적 지원으로 겨우 살았다. 매달 테오가 보내주는 돈으로 캔버스와 물감을 샀고 방세를 냈고 빵을 샀다. 때로는 물감을 사느라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파리에서 지낼 때 그는 테오와 함께 살았다. 방 하나를 작업실로 썼다. 물감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캔버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테오는 불평하지 않았다. 형을 위해 참았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르에서 혼자 지낼 때는 더 어려웠다. 테오가 보내주는 돈이 늦어지면 먹을 것이 없었다. 커피와 빵으로만 버티는 날들이 많았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림은 계속 그렸다. 배가 고파도 붓을 들었다. 생활이 어려워도 물감은 아끼지 않았다. 좋은 물감을 사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했다. 옷은 낡아도 괜찮았다. 신발이 해져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물감만큼은 좋은 것을 샀다. 그림이 우선이었다. 가난은 고흐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었다.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지만 고흐는 걱정할 재산이 없었다. 명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흐는 명예가 없었다. 그래서 자유로웠다. 정신병도 그를 괴롭혔다.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간질이었다는 설도 있고 조울증이었다는 설도 있다.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고 감정 기복이 심했다. 때로는 극도로 흥분했다가 갑자기 무기력해졌다. 유명한 귀 절단 사건이 일어났다. 1888년 12월 23일 고갱과 다툰 후 고흐는
자신의 왼쪽 귀를 면도칼로 잘랐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정신병의 증상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사건 후 그는 아를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다. 거리를 걸으면 아이들이 손가락질했다. 고립되었다. 외로웠다. 결국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생시랑 드 프로방스의 생폴 드 모졸 수도원이었다. 병원에서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 증상이 심할 때는 못 그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면 곧바로 작업실로 갔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치료였다. 붓을 드는 것이 삶의 이유였다. 병원 정원에 아이리스를 그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밀밭을 그렸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렸다. 아픈 몸으로 흔들리는 정신으로 그렸다. 하지만 작품은 강렬했다. 생명력이 넘쳤다. 아픔이 예술이 되었다. 고흐는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시켰다.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그대로 캔버스에 담았다. 별이 빛나는 밤에 소용돌이치는 하늘은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고통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현대인들은 고통을 피하려 한다. 아픔을 감추려 한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진짜 삶에는 고통이 있다.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다. 이것들을 인정할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고흐의 편지에는 절망이 많이 등장한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도 여러 번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믿음. 그림을 그리면 괜찮아진다는 확신. 이 양면성이 인간적이다. 1890년 5월 그는 병원을 퇴원했다. 파리 근처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로 갔다. 가시에 박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작은 여관방을 얻어 지냈다. 마지막 70일이 시작되었다. 이 70일 동안 그는 7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하루에 한 점씩. 마을의 교회, 밀밭, 농가, 까마귀.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그렸다. 아니, 죽음을 예감했기에 더 열심히 그렸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7월 27일 그는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쐈다. 즉사하지 않았다. 여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동생 테오가 달려왔다. 이틀을 더 버티다가 29일 새벽 1시 30분에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하다였다. 짧은 생이었다. 37년. 그 중에서 화가로 활동한 기간은 10년. 하지만 이 10년 동안 9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매일 그렸다. 가난해도 아파도 외로워도 그렸다. 작은 것들의 연속이 위대한 유산을 만들었다. 고흐가 죽고 1년 후 그의 작품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비평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러 왔다. 너무 늦었다. 본인은 볼 수 없었다. 지금 고흐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해바라기는 수천억 원에 거래된다. 별이 빛나는 밤은 뉴욕 현대미술관의 보물이다. 생전에 단 한 점만 팔렸던 화가의 작품이 이제는 박물관을 채운다. 아이러니하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죽은 후에는 모두가 찬양한다. 하지만 고흐는 이것을 예상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인정받기를 바랐지만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냥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우리가 고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천재성이 아니다. 재능도 아니다. 매일의 꾸준함이다. 작은 것들의 힘이다. 위대한 일은 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다. 당신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시작하라.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이다. 고흐처럼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고흐도 재능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끈기다. 매일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난다. 1년 후의 자신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10년 후의 자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가? 괜찮다. 고흐도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인정은 언젠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작업은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하라. 실패가 두려운가? 실패는 과정이다. 고우는 수백 번 실패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수없이 그렸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나중에 성공을 만들었다. 실패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발전을 추구하라. 환경이 어려운가? 돈이 없는가? 시간이 없는가? 고우는 더 어려웠다. 극심한 가난, 정신병, 사회적 고립. 하지만 그림을 그렸다.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글을 쓰고 싶다면 오늘 한 문단 쓰라.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오늘 스케치 하나 하라. 운동하고 싶다면 오늘 10분만 움직여라. 이것이 시작이다. 내일도 하라. 모레도 하라.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하라.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것이 된다. 고흐의 900점처럼 하루에 한 점씩 그리면 3년이면 1000점이 된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면 1년이면 책이 된다.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성한다. 완벽주의를 버려라.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고흐도 완벽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 그렸다. 다음 작품에서 더 나아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고흐는 고갱과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었다. 각자의 길이 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라.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성공이다. 포기하지 마라. 힘들어도 계속하라. 고흐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붓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 날까지 그렸다. 이것이 위대함이다.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다. 고흐의 삶은 우리에게 말한다. 위대한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다. 오늘 한 걸음이 중요하다. 내일 한 걸음도 중요하다. 이 걸음들이 모여 길이 된다. 당신에게도 길이 있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보인다. 고흐도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걸었다. 그러다 보니 길이 생겼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걸어라. 길은 걷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알면 된다. 당신이 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충분하다. 고흐는 세상에 인정 없이도 걸작을 남겼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시작하라.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작게 시작해도 좋다. 불완전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고흐가 27세에 시작했듯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계속하라. 하루하루 작은 것들을 쌓아가라. 그것들이 모여 위대한 것을 만든다. 고흐의 900점처럼 당신의 인생도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흐는 말한다. 위대한 일은 충동이 아닌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